할머니, 저 공부 안 맞아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인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죠. 오늘도 서윤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가방을 툭 던지고 손을 씻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반찬 없으면 제가 뭐 해 먹을게요. 아니다. 있어. 김치찌개 끓여놨어. 서윤이는 웃으면서 밥을 퍼담았어요. 언제나 그렇듯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 애는 참 잘 웃어요. 힘든 내색을 안 해요. 밥을 먹다 말고 나는 물었어요. 시험은 어땠어? 서윤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냥요. 평소처럼요. 평소처럼이라는 게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할머니, 저는 공부 머리가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한다는 건 알아요. 밤늦게까지 불 켜진 방문 틈 사이로 연필 긋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성적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윤이가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보여줄 것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나는 그냥 믿었어요. 이 애가 공부에는 재능이 없나 보다. 그래도 착하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냥 멍하니 화면만 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서윤이 가방이 소파 옆에 기대져 있었어요.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종이 한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궁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나는 천천히 그 종이를 꺼냈어요. 경기도 교육청 주최 수학과학 경시대회 은상 이서윤. 손이 떨렸어요. 은상이요? 우리 서윤이가요? 종이를 더듬어 펼쳤어요. 구겨진 자국이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구긴 것처럼 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한 것처럼요. 날짜를 봤어요. 1년 전이었어요. 뭐야 이게.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년 전이면 서윤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이미 이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나는 가방 안을 더 뒤졌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쥐지도 못했지만 계속 뒤적였어요. 그리고 또 나왔어요. 전국 고등학생 논술대회 장려상 이서윤. 시 모범 청소년 표창장 이서윤. 종이 4장이 나왔어요. 전부 구겨져 있었어요. 마치 버리려다 만 것처럼요. 할머니, 서윤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이는 머리를 타월로 감싼 채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거 왜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놀란 거였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장을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은상이잖아. 은상을. 서윤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옛날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 내 이름이 4번이나 박혀 있는데?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너 공부 못한다며? 서윤이는 그제야 나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할머니, 응? 그냥 잊어주세요. 그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서윤이는 상장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방 안에 구겨 넣었어요. 지퍼를 확 닫고 가방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윤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이 닫혔어요. 나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머릿속이 하였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했어요. 재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상을 받았어요. 4번이나요. 왜 숨긴 거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때 서윤이 방문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애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벽시계 소리만 듣다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상장 4장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구겨진 종이, 감춰진 이름, 그리고 서윤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 잊어주세요. 잊어달라니 가슴을 저미게 하는 아픈 말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서윤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 학교 갈 준비를 할 때도 자꾸 어젯밤 그 상장들이 떠올랐어요. 구겨진 종이, 숨겨진 이름, 그리고 서윤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 잊어주세요. 왜 잊어달라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는 오늘도 평소처럼 웃으며 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서윤이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가방끈을 한쪽 어깨에만 걸친 채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어요. 저 애가 정말 공부를 못할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날 오후 나는 서윤이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한테도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은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었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책상 위에는 교과서 몇 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연필통 안에는 깎은 연필들이 꽂혀 있었어요.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랍 안에는 공책 몇 권이 들어 있었어요. 수학 문제집, 영어 단어장, 그리고 투명 파일 하나. 파일을 꺼냈어요. 안에는 학교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학교 생활 기록부. 표지에 서윤이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첫 장을 펼쳤어요. 성적란이 보였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교 3등.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전교 1등.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교 2등.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전교 1등. 전부 상위권이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수상 경력란이었어요. 경기도 교육청 주최 수학과학 경시대회 은상, 전국 고등학생 과학 탐구대회 동상, 교내, 독서 논술대회 대상 모범 청소년 표창. 어젯밤 본 상장들 말고도 더 많은 수상 기록이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생활기록부 여백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말 것, 이거 보시면 안 돼, 성적표도 절대 보여드리지 말 것. 나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 이래야 했던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여백에 멈췄어요. 거기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내 성적 때문에 미안해 하실까봐 무서워요. 할머니는 나한테 학원도 못 보내주고 과외도 못 시켜주는 게 죄송하다고 맨날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공부 못하는 애가 되기로 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덜 미안해 하실 것 같아서요. 글자가 번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서윤아. 목이 메었어요. 이 애가 나를 위해서 자기 성적을 숨긴 거예요. 공부 못하는 척을 한 거예요. 나한테 미안함을 주지 않으려고요. 나는 생활기록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아니, 몇십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서윤이 목소리였어요. 나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생활기록부를 서랍에 넣고 방문을 닫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어요. 눈물 자국을 지우려고요. 할머니? 복도에서 서윤이가 나를 불렀어요. 응. 여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키지 않게 침을 삼켰어요. 서윤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오늘도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샀어요. 같이 먹어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이는 가방에서 삼각김밥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내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먹었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서윤이는 계속 웃었어요.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는 삼각김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숙제 좀 하고 올게요. 방문이 닫혔어요. 나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삼각김밥은 반도 못 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못 잤어요. 서윤이 방에서는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어요. 연필 긋는 소리가 들렸어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서윤이가 생활기록부 여백에 적은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내 성적 때문에 미안해하실까봐 무서워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구나, 서윤아.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애는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인 내가 아니라 19살 아이가요. 생활기록부를 본 그날 이후 나는 서윤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자꾸 시선을 피하게 됐어요. 미안해서요. 그리고 부끄러워서요. 이 애가 나를 위해 자기 인생을 접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할머니, 왜 자꾸 한숨 쉬세요? 서윤이가 물었어요. 응? 아니야. 그냥 나는 얼버무렸어요. 서윤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식탁에 팔을 괴고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나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문 앞 신발장 위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묵직했어요. 봉투 겉면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양주시청 복지과, 기초연금 수급자 추가 지원금, 지급 금액 30만 원. 프린트된 종이였어요. 깔끔하게 출력되어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30장이 나왔어요. 3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야? 손이 떨렸어요. 구청에서 이런 지원금을 준다고 들은 적이 없었어요. 나는 봉투에 붙은 종이를 다시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종이가 너무 깔끔했어요. 마치 집에서 프린터로 뽑은 것처럼요. 구청 공문이라면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설마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윤이가 만든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애가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하겠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나는 봉투를 들고 서윤이 방문 앞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서윤아. 네. 나 좀 들어가도 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들어오세요. 방문을 열었어요. 서윤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거 내가 놓고 간 거니? 나는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서윤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에요. 정말? 네. 저 아니에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나는 서윤이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요. 서윤이는 시선을 피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나갈게. 방문을 닫으려는데
서윤이가 불렀어요. 할머니. 응? 그 돈 쓰세요. 할머니 거예요. 내 거? 네. 할머니 생활비예요. 서윤이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10만 원.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 나는 알 것 같았어요. 서윤이한테서 온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 이해가 어떻게 이런 돈을 만들었을까요? 나는 봉투를 들고 다시 서윤이 가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또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투명한 비닐 봉투였어요. 안에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어요. 장학금 지급 확인서. 수령인 이서윤. 지급 금액 월 50만 원. 숨이 멎었어요. 장학금이요? 서윤이가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월 50만 원씩이나요? 서류를 자세히 읽었어요. 저소득층 우수 학생 지원 장학금. 지급 사유 학업 성적 우수 및 가정 형편 어려움. 지급 내역 3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지급 완료. 6개월이요. 3월부터 지금까지요. 나는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힘없이 앉아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앞을 봤어요. 장학금. 월 50만 원. 6개월이면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통장에는 그런 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나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가끔씩 현관에 놓여 있던 봉투들. 30만 원씩. 봉투마다 프린트된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시청 복지과 지원금, 기초연금 추가 지급, 노인생활보조금. 서윤이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구청에서 또 지원금 나왔대요. 좋은 일이네요. 나는 그냥 믿었어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구청 지원금도 정부 수당도 아니었어요. 전부 서윤이가 장학금을 받아서 집에서 종이를 프린트에 붙인 거였어요. 나는 현관 쪽을 봤어요. 아까 받은 봉투가 보였어요. 30만 원. 그리고 붙어 있던 그 종이. 그렇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이가 매달 장학금을 받으면 거의 전부를 봉투에 넣어서 나한테 준 거였어요. 구청에서 준 것처럼, 정부에서 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해가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메었어요. 서윤이는 자기 장학금을 나한테 주고 있었어요. 공부 못하는 척하면서 나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서류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서윤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서윤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할머니, 물 좀 마시려고. 서윤이는 나를 보고 멈췄어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거, 서윤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게 뭐니?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죄송해요. 왜 죄송해? 숨긴 거요. 할머니한테 말 안 한 거요. 서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일어났어요. 서윤이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넌 왜 이 돈을 나한테 준 거야? 이건 내 돈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받은 장학금이잖아. 제가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형편이 어려워서 받은 거예요. 서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힘드시니까 받은 돈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구청 지원금이라고 복지과에서 준 거라고?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할머니. 서윤이가 나를 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장학금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쓰세요. 제발이요.
서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윤이를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목이 메었어요. 서윤이는 내 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세게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나는 식탁에 앉아 장학금 서류를 다시 봤어요. 월 50만 원. 3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300만 원이에요. 앞으로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온대요. 이 돈으로 서윤이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학원도 다니고 책도 사고 대학 준비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해는 그 돈을 거의 전부 봉투에 넣어서 나한테 줬어요. 집에서 프린트한 종이를 붙여서 구청에서 준 것처럼 거짓말하면서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나는 대체 뭘 한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그 순간 서윤이 방에서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이해가 아직 안 자고 있다는 걸요. 이불 속에서 눈물을 참고 있다는 걸요. 장학금 서류를 발견하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나는 서윤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이도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지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 틀어져 버렸다는 걸.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서윤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서윤이 담임교사 김미선입니다. 담임 선생님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서윤이가 요즘 학교에 잘 안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손에 쥔 전화기가 떨렸어요. 서윤이가 지난주부터 결석이 잦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닷새째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가 매일 학교 간다고 나가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겁니다. 보호자분께서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선생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서윤이가 학교에 안 나온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네. 출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가 최근에 성적도 많이 떨어졌어요. 성적이요? 네.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평소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원래 상위권이었는데 나는 숨이 막혔어요. 상위권이었다는 걸 선생님은 알고 있었네요. 나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서윤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학교에 안 나갔다고요? 매일 아침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요. 그럼 그 시간에 어디 있었던 거예요?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문득 지난 며칠이 떠올랐어요. 서윤이가 집에 일찍 돌아온 날들. 할머니, 오늘 수업 일찍 끝났어요. 할머니, 오늘 자습 시간이라 일찍 왔어요.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평온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거겠지. 중얼거렸어요. 그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서윤이 엄마, 내 딸 얘기였어요. 서윤이가 7살 때였죠.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웠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관 앞에 섰을 때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꿈 같았어요. 사위는 1년 후에 재혼했어요. 새 아내와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갔죠.
서윤이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애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어머님께서 키워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나는 서윤이를 키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서윤이를요. 그때는 내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문을 닫는 생활이었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 만했어요. 서윤이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비 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서윤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 내가 쓰러졌어요. 무릎이 안 좋아졌어요. 허리도 아팠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서서 일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접었어요. 40년 넘게 했던 일을 그만뒀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기초연금으로 살았어요. 한 달에 받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서윤이한테 미안했어요. 학원도 못 보내주고 과외도 못 시켜주고 친구들처럼 학용품도 사주지 못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필요한 거 없어요. 서윤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웃으면서요. 나는 그 웃음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서윤이는 괜찮지 않았던 거죠. 필요한 게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참았던 거예요. 할머니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요. 나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하다, 서윤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 애 엄마를 제대로 못 키웠고 이 애한테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섰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어요. 서윤이가 돌아올 시간이네요. 아니, 돌아올 척 할 시간이었어요. 나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서윤이를 찾아야 했어요. 학교에 안 간다면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골목을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갔어요. 서윤이가 학교 갈 때 타는 버스 정류장이었죠. 그곳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서윤이가 보였어요.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서윤이도 나를 봤어요. 웃음이 사라졌어요. 할머니, 서윤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 학교 갔었니?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학교에서 전화 왔어. 내가 요즘 안 나온다고. 어디 있었어? 학교 안 가고 어디서 뭐 한 거야? 서윤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말해봐. 할머니한테. 서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미안하긴. 어디 있었냐고. 저 그냥 돌아다녔어요. 뭐? 학교 출석만 하고 나와서 도서관도 가고 공원도 가고. 나는 숨이 막혔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자꾸 대학 얘기하세요. 대학? 네. 제 성적으로 장학금 받고 갈 수 있다고, 꼭 가야 된다고. 서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 장학금은 학비만 돼요. 생활비, 기숙사비, 책값 그런 건 제가 벌어야 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대학 가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할머니 혼자 두고 가야 되는데.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못 가요. 할머니 혼자 두고는 못 가요. 서윤아. 그래서 일부러 학교 안 간 거예요. 출석 일수 채우면 생활기록부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대학 못 가요.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너 일부러 생활기록부를 망친 거야? 네. 대학 안 가려고? 네. 서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들이 자꾸 설득하시니까 차라리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애가 지금 대학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생활기록부를 망쳐서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면서요. 19살 아이가요. 서윤아, 네. 넌 왜 그렇게 사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니?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대학도 안 가고 생기부도 망치는 게 포기가 아니면 뭐야. 나는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서윤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넌 공부 잘하잖아. 대학 갈 수 있잖아. 할머니, 학비는 장학금 받으면 되고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안 돼요. 서윤이도 소리쳤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제가 서울 가면 할머니는 어떡해요. 우리는 길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보고 섰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넌 학생이야. 대학 가야 해. 저는 안 가도 돼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서윤이 어깨를 잡았어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서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대학 같은 거 안 가도 돼요.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요. 할머니인 내가요. 그날 이후 서윤이는 학교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매일 아침 확인했어요. 학교까지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버스를 타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각자의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서윤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웃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서윤아, 반찬 더 먹어. 배불러요. 조금만 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식탁에 혼자 남아 서윤이가 남긴 밥그릇을 바라봤어요. 반도 못 먹었어요. 이러다 쓰러지겠네.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나는 서윤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서윤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애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학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일까요? 아니면 할머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방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만 보일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우편함에 뭔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나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우편함을 열었어요. 우편물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전단지, 고지서,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한신고등학교. 학교에서 온 거였어요. 나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펼쳤어요. 전액 장학생 선발 합격 통지서. 수험생 이서윤. 장학 내용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지원 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외 다수. 손이 떨렸어요. 전액 장학생이요? 서윤이가요? 나는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본 장학금은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귀자녀는 학업 성적 및 인성을 종합평가한 결과 최종 합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서윤이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은 걸까요? 나는 서류를 들고 서윤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서윤아. 네. 나 좀 들어가도 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들어오세요. 방문을 열었어요. 서윤이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게 뭐니? 서윤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거 전액 장학생 합격 통지서라고 써 있는데.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넌 이걸 알고 있었니?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일주일 전에요.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말 안 했어?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대학 등록금 전액이잖아. 전액이라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알아요. 알면서 왜 숨긴 거야?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소용없어요. 뭐가 소용없어? 등록금만 돼요. 생활비는 안 돼요. 기숙사비도 안 되고 책값도 안 돼요. 서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서울 가면 할머니 혼자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한 거야?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서윤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서윤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서윤아. 네. 할머니 말 좀 들어봐. 서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봤어요. 넌 지금 내 인생을 버리고 있어. 아니에요. 아니긴. 전액 장학금을 받아놓고 대학을 안 간다는 게 인생을 버리는 게 아니면 뭐야? 나는 서윤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괜찮아. 혼자서도 살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서윤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서윤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가면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동안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안 쓰러져. 모르잖아요. 서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처럼 갑자기 사고 나면 어떡해요? 할머니도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나는 숨이 멎었어요. 엄마처럼이라고요. 서윤이가 엄마를 떠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엄마를요. 서윤아, 저는 무서워요. 서윤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할머니마저 잃으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해가 두려워하는 건 가난이 아니었어요. 대학에 못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혼자 남겨지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할머니를 잃는 것이었어요. 나는 서윤이를 껴안았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서윤이는 내 품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얼마나 참았을까요? 얼마나 혼자서 견뎠을까요? 나는 서윤이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안 죽어.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꼭 살아있을게. 약속해요? 응, 약속해. 서윤이는 내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봤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나는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러니까 넌 대학 가.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가요. 생활비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건 할머니가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할지 사실 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것. 그게 내가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것. 나는 서윤이 손을 꽉 잡았어요. 믿어봐. 할머니를. 서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서윤이 방을 비쳤어요. 그리고 나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벽시계 소리만 듣다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윤이는 이미 학교에 간 뒤였어요.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아침 먹고 가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마이너스 서윤. 나는 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애는 언제나 이래요.
자기가 힘든데도 남 걱정부터 하는 아이예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밥을 퍼서 한 숟가락 떴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중얼거렸어요.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까요?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는요? 책값은요? 기숙사비는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냈어요. 펼쳐서 잔액을 봤어요. 잔액 23만 4천 원.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나는 통장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나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서윤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또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서윤이 담임교사 김미선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전액 장학금 합격 통지서 받으셨죠? 네, 어제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윤이가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뤘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서윤이가 장학금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가정 사정이 있으신가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포기요? 네. 어제 서윤이한테 물어봤더니 대학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경제적인 문제라면 학교에서 추가 지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 장학금도 있고요. 생활비 지원이요? 네.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서윤이 같은 경우는 성적도 우수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우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제가 서류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보호자분께서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서윤이 같은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되죠.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보호자님, 혹시 서윤이가 왜 대학을 포기하려는지 아시나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서윤이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할머니를 잃는 것이라고요. 서윤이가 저를 두고 서울에 가는 게 불안한가 봅니다. 아,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수 있죠. 서윤이가 어릴 때 어머님을 잃었으니까요. 네. 보호자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야죠. 서윤이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대학은 꼭 가야 한다고요.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대로 소파에 앉았어요.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라니. 월 50만 원이라니. 그럼 서윤이가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서윤이가 과연 서울에 갈까요? 장학금이 있어도 나를 두고 갈까요? 그날 저녁 서윤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응, 어서 와. 서윤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 뭐 먹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 밥 해 먹자. 우리는 함께 밥을 했어요. 서윤이가 밥을 퍼고 내가 국을 끓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윤이를 봤어요. 서윤아. 네. 오늘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서윤이 손이 멈췄어요.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 있대. 월 50만 원씩 나온대. 내가 서울 가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서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넌 대학 갈 수 있어. 등록금도 전액이고 생활비도 나오고. 할머니, 선생님이 서류 보내주신대. 내일 학교 가서 받아와.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서윤이 손을 잡았어요. 가자. 대학?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는 어떡해요? 할머니는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혼자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혼자 있는 게 힘든 게 아니야. 나는 서윤이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대학 못 가는 게 더 힘들어.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나도 넌 중요해. 그래서 보내는 거야. 이해 못 하겠어요. 서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 가면 할머니는 혼자인데. 그래도 보내야지.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널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야. 널 날려보내는 게 사랑이지. 서윤이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저는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나도 내가 곁에 있으면 좋지. 근데 그건 내 욕심이야. 나는 서윤이 손을 꽉 잡았어요. 넌 날아가야 해. 더 넓은 세상으로. 할머니, 대학 가서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행복해져라. 그게 할머니가 바라는 거야. 서윤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밥그릇은 식어갔고 국은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서윤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같이 자도 돼요? 그래. 들어와. 서윤이는 내 옆에 누웠어요. 어릴 때처럼 내 팔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할머니, 응, 진짜 괜찮을까요? 제가 서울 가도? 괜찮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겠지. 근데 참을 수 있어. 나는 서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할머니 걱정 말고 내 앞날만 생각해. 서윤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서윤이. 서윤이는 내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나는 서윤이를 안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보내야 해요. 내 곁에서 날려보내야 해요. 그게 아무리 아파도요. 그게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서윤이가 대학 가기로 결심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어요. 할머니, 응? 저 대학 갈게요. 서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서윤이를 껴안았어요. 잘 생각했어.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할머니 아프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내려올게요. 그래. 약속할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올게요. 할머니 얼굴 보러요. 알았어. 서윤이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날부터 서윤이는 대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학금 서류를 작성하고 기숙사 신청을 하고 입학 준비를 했어요. 나는 서윤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이 애가 제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서윤이가 떠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서윤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나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봤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중얼거렸어요. 서윤이를 대학에 보내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애를 떠밀어 보내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서윤이 엄마, 내 딸 얘기였어요. 딸아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나는 딸을 서울대학에 보내고 싶었어요. 딸은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에서 상위권이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딸을 키웠어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돈이 없었어요. 딸은 그걸 알았어요. 엄마, 저는 대학 안 갈래요. 취직할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내 맘대로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2년 후에 결혼했어요. 서윤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32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지금도 후회해요. 그때 딸을 대학에 보냈더라면 어땠을까요?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켰더라면 딸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더 행복했을까요? 나는 그걸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딸에게 기회를 주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았다는 걸요.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얘야. 중얼거렸어요. 딸한테 미안했어요. 제대로 해주지 못한 엄마였다고요. 그리고 서윤이한테도 미안했어요. 서윤이 엄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서윤이가 할머니 손에 자라야 했다고요.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눈물이 멎었어요. 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서윤이 아침을 준비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계란, 햄.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계란을 꺼내서 후라이를 부쳤어요. 밥을 지었어요. 된장국을 끓였어요. 서윤이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밥 먹어. 할머니는요? 나는 배 안 고파. 넌 먹어. 서윤이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나는 서윤이를 바라봤어요. 이 애는 얼마나 컸을까요? 어느새 이렇게 어른이 되었네요. 서윤아. 네. 할머니가 미안해. 서윤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요? 내 엄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할머니, 내 엄마가 대학 갔더라면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을 거야. 그럼 너도 더 행복했을 거고.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근데 나는 내 엄마한테 그 기회를 주지 못했어.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윤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행복했을 거예요. 저를 낳아서요. 그래도, 그리고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랑 살아서요. 서윤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윤이를 껴안았어요. 고맙다, 서윤아. 저도요, 할머니.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밥은 다 식었고 국은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나는 혼자 동사무소에 갔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어요. 동사무소 직원을 만났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기초연금 받는 사람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같은 게 있을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3이요. 가족 구성은요? 손녀랑 둘이 살아요. 손녀분 나이는요? 19이요. 대학생이 될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면 저소득 가구생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와요. 15만 원이요? 네. 서류만 준비해 오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15만 원이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서윤이한테 조금이라도 더 보내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동사무소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서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면요. 그날 밤 나는 통장을 꺼내서 계산했어요. 기초연금 30만 원, 추가 지원금 15만 원, 합쳐서 45만 원이에요. 여기서 월세 20만 원을 빼면 25만 원이 남아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빼면 15만 원 정도 남을 거예요. 그 돈으로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서윤이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나는 공책에 계산을 적었어요.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서윤이 대학 생활비 매달 10만 원씩 송금.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할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나는 공책을 덮고 천장을 봤어요. 서윤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서윤이의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윤이가 대학 가기로 결심한 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가을에 수시 원서를 넣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었죠. 면접을 보러 서울에 다녀온 날 서윤이는 전화로 말했어요. 할머니, 교수님들이 웃으시면서 들어주셨어요. 그럼 잘한 거야. 그 후로 서윤이는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요. 겨울이 왔어요. 12월 어느 날 오후 서윤이가 학교에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왜? 무슨 일이야? 붙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서윤이는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 합격이라고 크게 써 있었어요. 나는 숨이 멎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진짜예요. 서윤이는 울면서 나를 껴안았어요. 나도 울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새해가 밝았어요. 서윤이는 등록금을 냈어요. 장학금 서류를 제출하고 기숙사 신청을 했어요. 할머니, 입학식이 3월 5일이래요. 그럼 언제 올라가야 해? 2월 말쯤에요. 기숙사 적응도 하고요. 그렇구나. 나는 달력을 봤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서윤이가 서울로 떠나는 날은 2월 28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서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계란말이, 김치볶음, 멸치볶음, 도시락 2개를 쌌어요. 하나는 서윤이가 기차에서 먹을 거고 하나는 기숙사 가서 먹을 거예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윤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응, 도시락 쌌어. 할머니. 서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먹고 가야지.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서윤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할머니, 저 진짜 가도 돼요? 응, 가야지.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괜찮아. 할머니는 강해.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았어요. 서윤이 앞에서는 울면 안 돼요. 시간 됐다. 준비해. 네. 서윤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큰 캐리어 하나와 백팩 하나였어요. 그게 서윤이의 전부였어요. 나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어요. 서윤이는 신발을 신고 나를 돌아봤어요. 할머니. 응. 전화 자주 할게요. 그래. 주말마다 영상통화 할게요. 알았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올게요. 응. 기다릴게.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서윤이를 껴안았어요. 잘 가. 우리 서윤이.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윤이는 한참을 내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몸을 떼었어요.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서윤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천천히 걸어갔어요. 골목 끝으로 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서윤이가 골목 끝에서 멈췄어요. 돌아봤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나도 손을 흔들었어요. 서윤이는 다시 걸었어요. 그리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윤이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서윤아, 서윤아.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울음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나는 겨우 일어났어요. 거실로 갔어요. 서윤이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장도 비어 있었어요.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나는 침대에 앉았어요. 서윤이 베개를 안았어요. 서윤이 냄새가 났어요. 나는 베개를 꽉 안고 또 울었어요. 잘할 거야, 우리 서윤이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서윤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도착했어요. 그래. 기숙사는 어때? 좋아요. 방도 깨끗하고요. 밥은 먹었어? 네.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 먹었어요. 맛있었어? 네. 엄청 맛있었어요. 서윤이 목소리가 밝았어요. 하지만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에 영상통화 할게요.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 잘 주무세요. 너도 잘 자.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보고 싶네요. 벌써 보고 싶어요. 하지만 참아야죠.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퍼담았어요. 식탁에 혼자 앉았어요. 맞은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서윤이가 앉던 자리였어요. 나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밥을 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먹어야 했어요. 건강해야 했어요. 서윤이가 걱정하지 않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봤어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9시였어요. 잠을 자기엔 이른 시간이었어요. 나는 서윤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윤이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어요. 서윤이 글씨였어요. 할머니께 제가 서울 간 후에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할머니, 저는 평생 할머니께 감사하며 살 거예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제 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대학도 못 갔을 거고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제 인생을 훔친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저는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서윤 올림.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고맙다 서윤아.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그날 밤 나는 서윤이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편지를 안고 서윤이 침대에서 잤어요. 꿈을 꿨어요. 서윤이가 대학 졸업하는 꿈이었어요.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그렇게 말하며 내게 달려왔어요. 나는 서윤이를 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꿈속에서 나는 웃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알았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요. 서윤이를 보낸 게 잘한 일이었다는 걸요. 나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 살아라, 서윤아. 중얼거렸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널 응원할게. 그리고 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서윤이 없는 하루였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거라는 걸요. 붙잡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